안녕하세요. AI와 빅데이터가 바꾸는 세상 수업을 맡은 김덕진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챗 GPT, 생성형 AI 이런 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AI 기술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뒤에는요, 빅데이터가 없이는 AI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 산업,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AI와 빅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적용되고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챗 GPT, 생성형 AI 이런 키워드가 뜨기 전에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알파고라고 하고 있었던 이러한 인공지능도 있었고요. 그 전에 2010년도부터 빅데이터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즉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 두 개의 키워드를 빼놓고는 이제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일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변화가 어디서부터 생겼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모바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질 때 정말 많은 변화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게 정말 일부를 위한 어떠한 유틸리티 그리고 그 안에서 응용 서비스였다고 보면 이 스마트폰 이후에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데이터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거를 먹는지, 심지어 그것도 사진을 찍어서 올리죠.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SNS에 우리가 글을 올린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유튜브를 본 기록, 그리고 내가 구매를 한 기록,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장바구니에 넣은 기록,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빅데이터라는 것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럼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면은 뭐 광고에 적용이 된다거나 상품 추천에 적용이 된다거나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성형 AI가 대화를 할 수 있게 하는 이 모든 기반에도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깔려 있다는 것이죠. 자, 데이터만 가지고 이게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데이터와 함께 이 데이터를 운용하게 되는 클라우드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들도 필요하죠. 그럼 이 데이터와 여러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게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녀석이 그렇게 돼서 진화하고 등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최근에 주목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론적인 개념들은 1950년대 뭐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있던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과 이 빅데이터 이 두 개의 키워드에도요, 수많은 역사적 이야기가 있고요,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있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화 추천 시스템 같은 또 수많은 응용 서비스들도 많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마 궁금하셨을 텐데요. 그 궁금증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뜯어보려면 상당히 어렵고 힘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 또 뭐가 나왔어요? 챗 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까지 나오니까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지? 이걸 어떻게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어려우신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었던 인공지능, 그리고 또 그 전에 있었던 빅데이터, 그리고 더 뒤로 가는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 전반적인 이야기들과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 다양한 키워드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식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빅데이터 중에서도요, 특히나 우리가 말하는 텍스트 데이터들, 관계형 데이터들 이런 것들까지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수업은 뭔가 복잡한 코딩이나 프로그래밍보다는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데이터와 인공지능에서 알면 좋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교양적으로 또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재밌는 사례들도 좀 준비를 했고요. 특히나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AI를 맨 앞단에 좀 많이 배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궁금한 것들 먼저 좀 풀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지 특히나 생성형 AI 부분 중심으로 한번 맛보기 영상을 보도록 할까요?
부터 네가 내 중학교 1학년 영어 선생님 돼줬으면 좋겠는데 실은 내가 영어를 하고 싶은데 영어를 진짜 못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영어를 좀 해주고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네가 좀 잘할 수 있게 독려하는 말도 먼저 해줘. 영어를 하긴 하는데 네가 한국어로 설명해주고 영어로 시작했으면 좋겠고 너가 먼저 영어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 자 그럼 해보자. 시작. 뭐라고요? 라고 할 것 같은데? Alright, let's start with a simple English conversation. I'll speak in English first, then explain in Korean. Hello, how are you today? 이 문장은 안녕, 오늘 기분이 어때? 라는 뜻이에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I'm good, thank you. 라고 말해보세요. 이건 난 괜찮아, 고마워 라는 의미입니다. I'm good, thank you. Great job!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답을 가져와 주는 거지 그때 AI가 뭔가 판단을 해서 내용을 넣어준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생성형 AI는 뭐예요? 우리의 요구에 맞춰서 결과를 그때그때 만들어내는 즉 새로운 내용이나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라는 게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성형 AI는요. 정답을 얘가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검색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하거나 연관돼서 여러 가지 뭐 좋아요나 인터랙션들이 일어나거나 하이퍼링크가 많아서 상위에 올라오게 되니까 우리가 이게 정답에 가까워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생성형 AI는 어떤 거예요? 그냥 얘가 그때그때 확률이나 데이터에 의해서 글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일종의 의견이라고 봐야지 얘를 검색처럼 사회적 합의가 된 정답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성형 인공지능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AI한테 개념을 주면서 알려주는 학습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슷한 것들을 스스로 확률적으로 예측하고 움직이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표현하면 추상적인 형태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배우고 깨닫게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텍스트나 이미지를 제시했을 때 이 제시한 것을 기반으로 창작물을 생성하는 이러한 형태들을 우리가 생성형 AI가 가지고 있는 특징, 원리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커머스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커머스에서 최근에 진짜 실제로 쓰고 있는 툴들을 몇 개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건 일단 해외에서 나온 솔루션인데요. 자, 보시면 저 맨 왼쪽이 모델 컷입니다. 이 모델 촬영을 할 때 예를 들면 모델의 비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저작권 이슈들 때문에 저런 식으로 목 밑만 찍어 있는 모습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생성 AI를 갖고 어떻게 하느냐? 저 목 밑만 찍은 사진을 주고 저 사진 위에 실제 얼굴을 생성형 AI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기존에 있던 모델 컷을 바꾸기도 하는데 여기서 또 놀라운 건 뭡니까? 인종도 막 바꾸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떤 모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중소형 쇼핑몰에서 쓸 수 있는 예산으로는 딱 저런 몸컷만 찍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저거를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AI를 돌려서 그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저 밑에 보시면 집에서 그냥 패션 쇼핑몰 사장님이 그냥 자기가 옷을 입고 찍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AI가 정말 더 돋보이는 형태의 모델의 얼굴과 포즈와 느낌을 바꿔줬죠? 그리고 배경화면도 저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이 안에서 관련된 내용을 뱉어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뭐랑 비슷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능을 보잖아요. 근데 수능을 볼 때 수학의 정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학의 정석을 우리가 공부를 한 다음에 두 가지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기도 하죠. 첫 번째 방식은 뭐예요? 정말로 내가 이 수학의 어떤 공식들을 잘 알고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지만 두 번째로 또 어떤 방식이 있어요? 그냥 모의고사 문제 열심히 푸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데 모의고사 문제 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대충 그 느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보통 언제 씁니까? 내가 완전히 점수가 안 나올 때 대충 절반이라도 맞추고 싶으면 내가 정석부터 보게 되면 머리 아프잖아요.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떠한 규칙 보게 되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 계속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점수를 맞히는 이 방식입니다.
자, 이 방식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학습을 많이 해서 마치 우리가 논문도 한 편 볼 때가 아니라 만약에 사람이 논문을 똑같은 주제를 10,000편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 이거야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수많은 데이터를 줘서 그냥 얘가 뜻은 모르는데 대한민국 수도하면 그 다음에 그냥 서울 나오던데 라고 생각하게 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우리가 쉽게 설명해서 빈칸 채우기라고도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을 도출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률적인 계산이 내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수도는 땡땡이다 라고 할 때 저 땡땡에 대해서 빈칸을 채우는 거죠. 근데 빈칸을 채울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데이터들,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이 블로그에 글을 썼던, 책에 글을 썼던, 논문에 글을 썼던 그 내용들을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대한민국 수도라는 말 다음에 확률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서울이구나 라는 걸 생각해서 자기가 그냥 서울이라고 채우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서 있었던 기존의 챗봇 원리는 얘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거기에다가 정확한 정답을 주는 방식으로 치면 이거는 그냥 그런가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느낌대로 마치 찍는 것처럼 느낌대로 내용을 넣어주는 방식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생성형 AI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내용들 많이 준비되어 있죠. 그뿐만 아니라 AI 전반, 또 빅데이터가 과연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관련돼서 재미있는 수업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감 가지시기보다는요, 이 새로운 변화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움직이고 있는지 서로가 깨닫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실습해 볼 수 있는 내용들까지 함께 저와 함께 즐겁게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AI와 빅데이터가 바꾸는 세상,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